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문제집 심화문제, 부동산 공시법 심화문제 1절이랑 7절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1절 먼저 들어갈 건데요. 이거도 판례 문제예요. 판례 문제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뭐야, 어, 평가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경우에 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위법한지, 그래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되게 세심하게 나눠준 거예요. 물음 1에서는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 절차와 효력 및 적용 대상을 설명하고, 이제 그 밑에 물음 2에서 그 결론으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판례 보시면은 사실 그 판결 요지에 평가 절차, 효력, 적용 대상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판례에 기반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논점을 정리 적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물음 1이랑 2의 논점을 정리를 한꺼번에 적었고요. 물음 1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 절차 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의랑 법적 성질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내용이 그 40점이라서 많이 적어야 될 것 같아서 법적 성질 같은 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뭐 문제점이 뭐 항고소송 규정이 부동산 공시법상에 없어서 권리구제랑 관련해서 처분성 유무가 문제된다라고 하면서 학설이랑 판례에 같이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평가 절차를 들어갈 때는 그냥 조문 적고 뭐 표준지 선정, 조사 및 평가에서는 조사평가 의뢰랑 조사평가 뭐 보고서 제출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적어주고 재평가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심의, 뭐 지가 공시하고 열람하는 거, 이런 거 다 법조문이라서 법조문 그대로 다 작성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은 부동산 공시법 제9조에 있고요. 이거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짤막짤막해서 다 줄처리해서 1, 2, 3번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뭐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면 뭐 이런 내용들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대상은 이것도 제8조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책이랑 같이 참고를 해서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그냥 법조문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타당성에 대해서 그냥 그 사안 포섭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적어줬습니다. 일단 산출 근거에 그 3방식 가격란이 다 공란이고 뭐 요인별 참작 내용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참고 가격만 대충 적혀 있는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위법해서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라고 하고 이제 관련 판례의 태도에서 두 개로 나눠서 적어줬어요.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먼저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줬습니다. 이게 판결 요지가 보시면은, 음, 뭐네? 음, 여기 없나 봐요. 이거 판결 요지 보시면은 이게 한 개거든요? 한 개인데 제가 나눈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기재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뭐 특정해서 명시하고 뭐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서 그 적정 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도 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적었어요. 평가 원인의 구체적 특정 여부랑 그다음에 요인별 첨삭 내용과 정도라고 해서 평가 원인이 일단 그 갑의 경우에는 제대로 평가 선례 같은 걸 수집을 하지를 못해서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못했고 또 을은 감정평가 3방식은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 평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갑, 을을 따로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각 평가 방법별 가격만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뭐 참고 가격 대충 적시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밑에 소결처럼 이병 주장이 타당성 해서 해당 감정평가서의 내용만으로 적정 가격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고 적정한 공시지가를 재공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에서 그 앞에 적었던 법조문들 내용하고 결말을 다 적어줬고요. 이렇게 하니까 한 8장 조금 까지 갔어요. 열정이네요, 어쨌든. 그쵸? 8장이죠? 음. 다음에 7절 7절도 근데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7절은 문제가 약간 실무 문제예요. 음, 음, 이게 약간 실무 문제고, 이게 그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사건 토지가 요거고, 이거 상업용 노선 상가지대 방대세각, 이게 사건 토지인데, 표준지도 똑같이 요거예요.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는, 아니, 이거보다 가까운 거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거 했냐? 이거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고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음, 이런 거 막, 삼종일주 같은 거 배제하고, 막 후면 상가지대랑 뭐 소로각지 이런 거 이제 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물음 1, 2, 3 이렇게 다 따로 논점의 정리를 구성을 했고 일단 비교 표준지 선정의 위법성을 적을 때 먼저 일단 개별 공시지가 선정을 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공이랑 표공에 대해서 둘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선정할 때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법조문도 같이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관련 판례 태도에서 이 대상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 형성 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택해야 된다. 따라서 뭐 용도 지역, 토지 이용 상황 같은 거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줬고, 예,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에는 이 뭐 F토지 경우에는 뭐 상업용률 고려했을 때 뭐 주위 환경 같은 게 상이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어렵고 뭐 L이랑 R 같은 경우에도 뭐 용도 지역이 차이가 있고 뭐 PF는 뭐 같은 이유로 뭐 적정한 유사 표준지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약간 실무 적듯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28%나 증액이 됐대요. 그래서 근데 다른 토지 그니까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다른 토지들은 그만큼 증액이 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아 이거 너무 올랐다. 현저히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 사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언급을 하면서 위법 사유 중에 뭐 가격 조정 뭐 사실 근데 뭐 주요 절차의 위반 비교 표준지 선정 뭐 토지 가격 비준표 뭐 해당 토지 특성의 조사 비교 및 가격 조정률이 적용이 잘못된 경우 뭐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위법 사유 일단 적어주고 그다음에 판례 태도 또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적어줬습니다. 하나는 일단 개별 토지 가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뭐 가감 조정 비율, 지가 상승률, 뭐 기준연도 전후의 개별 토지 가격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이렇게 뭐 동일한 블록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가 상승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안의 경우에는 뭐 대상 토지가 뭐 이런 특성을 가진 토지이고 이 주장을 인정을 하려면 이용 가치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지 여부랑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된 표준지가 동일한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주장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적어줬습니다.
네, 물음 3번. 요거 엄청 길기는 한데, 그냥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이, 이렇게 28%나 상승을 한 게, 전국, 뭐, 서울, 이런 지역별 평균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그래서 미법하고, 그 외에도 추상적으로만 기재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사유로 미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판례의 태도가 그 의견을 무시했다는 거는 제가 판례를 안 줬고 그 앞에 추상적으로 기재된 감정평가서하고 아까 이 28% 상승한 게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 이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관련 판례의 태도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거랑 이거 앞에 1절에 쓸 때랑 동일한 내용,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는 뭐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앞에 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이런 지역 내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적어주고 사안의 경우 1, 2, 3 해서 이, 이 친구가 얘기했던 불합리하다는 이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안의 경우를 따로따로 다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판례에 기반한 문제라 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내용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청취 후 반영 여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판례에 기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일부 반영을 해서 가격 하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줬고 그다음에 또 여기 앞에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게 그 하자 승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된다 해줬어요. 음, 마지막에 결에서 거기까지 적어줬습니다. 네, 하니까 조금 초과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이던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뭐 7페이지 살짝 넘는 수준. 음. 끝. 뭐,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 기본 문제 그 감정평가법 기본 문제 17절이고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부정행위를 통해서 자격 취득을 해서 이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소했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청문을 하려 해서 이제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그 청문을 하지 않고 이제 자격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2번, 3번 물음이 전부 이 하나의 사안에서 조금씩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논점의 정리를 하나로 다 적어줬고요. 그래서 그 네, 이렇게 사안 포섭하고 물음 1, 2, 3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물음 1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랑 감정평가법상 청문제도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단 청문이 뭔지 간단하게 적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상에 있는 조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절차법 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뭐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규정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아니면 인허가 취소 아니면 신분 자격 박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법상 규정을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상 청문제도에서는 이제 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경우 네, 법상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제 근데 추가로 그 청문 절차를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적어줬는데요. 그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공증현포 이렇게 외워서 이제 네. 그 20, 행정절차법 21조 사항이랑 22조 사항이 이렇게 걸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1, 2, 3번이 21조 사항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항이 22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법상 규정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있는 경우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법령 등에서 뭐
요구한 적이 없어져서 이제 법원이 그걸 또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나 처분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나 아니면 뭐 당사자가 의견 청취 아니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제 명백히 표기한 경우에는 이제 청문 절차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적어줬고요.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는 그 여기 이 적은 이유는 사실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뭐 사안의 경우에서는 그 뭐 여기 청문 절차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문 절차를 하지 않고 그 갑에 대해서 자격 취소를 한 것은 이제 절차상의 하자, 그러니까 절차가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둘 다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줬고요. 일단 물음 2에서는 그 자격 취소 처분이 실체상 하자는 없는데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개설을 적어줬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 물음 1번에서 절차상의 하자라고 그 결론을 내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한 독자적 위법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감정평가법 제13조에 자격 취소 내용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네, 해서 기속행위다라는 내용까지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저는 요 내용을 좀 더 길게 썼어야 되는데 배점을 조금 실패한 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학설 판례 소개를 해서 사실 뭐 재량행위는 되고 이제 기속행위를 논한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소개를 쓰고 결국에는 일단 그 청문도 절차 청문회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생긴 경우니까 이제 위법성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러면 독자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위법성 정도를 판단할 땐 저희 뭐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왜냐면 감정평가법에서 청문 절차에서 청문 절차를 결한 경우에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위법성 정도를 중대면밀설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 그 청문 절차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나 네, 일반인의 견지에서 또 다시 명백하지 않아서 단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줬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 했기 때문에 그 네, 인용될 수 있다. 절차 하자의 독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가 하명입니다.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 이제 하명에 대해서 이 하명 같은 경우는 이제 침입적 처분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고 네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취소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고 마무리를 했고요. 물음 3번에서는 일단은 지금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통지서가 5일 전, 10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5일 전에 왔고 두 번째가 이제 5일 전에 왔는데도 그 당사자인 감정평가사 갑이 그 와서 청문장에 와서 이제 자격을 그 봐달라고 그래서 그 방어의 기회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먼저 그 논점이었던 청문기 10일 전에 도달해야 되는데 5일 전에 도달한 것이 과연 그 하자가 치유가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설에서는 네, 요 내용 잠깐 살짝 요약해서 적었고 두 번째는 박사님 목차는 조금 다른데 박사님 목차는 좀 이렇게 통 목차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하자의 치유를 먼저 적고 그다음에 시기를 좀 이렇게 범위나 인정 범위를 좀 나눠서 그 목차를 그냥 분설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자의 치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에서 이제 긍정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이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있는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인정 범위도 내용상 하자나 무효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나 아니면 취소 사유는 된다라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배점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치유 시기는 네 저희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여서 행정쟁송 이전 시설 취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적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또 판례 내용이어서 일단은 요 하자의 치율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청문 도달 기준일 이제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치유되냐라고 했을 때 판례에서는 원래는 이게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나 이제 그 도달 기간을 그 지키지 않아도 당사자가 지금 그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길 10일 전에 도달해야 되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다가 치유되었다고 이제 판례에서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줬고요. 그래서 소결에서도 똑같이 이제 청문 도달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방의 길을 가졌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빼먹은 게 제가 그 요거까지 그 사안 그 목차를 하나 더 써서 이제 그 사안 이거를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안을 해결해서 쓰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에 조금 더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네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전체 목차 썼으니까 네, 물음 1, 2, 3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